자, 부엉이들, 이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빅뱅 이론 알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요, 태초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 물질이 생겨났고 우리 우주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아니 씨부엉 그게 말이 돼? 점 하나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빅뱅 이론을 처음 듣는 부엉이들이라면 아마 이런 반응일 거예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빅뱅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주 전체가 원자보다 작은 점에 모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빅뱅의 증거를 본인도 모른 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부엉이들, 옛날에 아날로그 TV 틀어보면은 신호를 못 잡아냈을 때 이런 화면이랑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또 라디오 신호를 우리가 잡다 보면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신호가 바로 빅뱅의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태초의 우주에서 흘러나온 전자기파, 우주 배경 복사가 여러분들의 TV와 라디오로 흘러 들어와서 이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된 거죠. 자, 그럼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먼저 우주론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주의 시작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가? 1917년 이후부터의 우주론은 영원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습니다. 정적 우주론이 왜 대세였냐고요? 아인슈타인 형님이 1917년에 제안했거든요. 우주는 분명히 영원하고 불멸할 것이요.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아인슈타인 방정식에다가 우주 상수를 도입한다면 정적 우주 모형이 나온다네. 아인슈타인은 왜 굳이 우주 상수를 개발해서 이 공식에다가 넣었을까요?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은하와 은하는 서로 간의 중력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충돌, 빅크런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정적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력의 힘에 대항하는 청력이 우주에 있다고 가정하고 우주 상수를 넣은 거죠. 아니, 광전 효과로 노벨상도 받고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한 킹갓 제너럴 엠퍼러 사이언티스트가 이 정적 우주에다가 우주 상수를 제안했는데 누가 감히 토를 달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정적 우주가 대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929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나 은하들이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더 신기한 건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나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우주의 팽창은 당시 과학계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과학계 우주론은 영원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허블 덕분에 발견된 이상 정적 우주론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결국 정적 우주가 맞다고 믿고 우주 상수를 개발했던 아인슈타인은 허블이 일하고 있는 윌슨산 천문대에 방문, 허블의 공로를 치켜 세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는 우주 상수를 방정식에 집어넣은 걸세. 내가 틀렸네, 허블. 지금 율라 오디오북 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리뷰영예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무료에다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 정적 우주론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론이 나오죠. 조지 가모프로 대표되는 빅뱅 우주론입니다. 현재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꾸로 돌려보면 최초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즉,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했고 그 이후로 계속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빅뱅 이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학자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프레드 호일입니다.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싫어했던 이유는 이제 빅뱅 이론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즉, 성경에 따르면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과 함께 우주를 창조한 건데 이게 빅뱅 이론하고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 호일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정상 우주론을 내놓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팽창한다고 해도 우주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가 팽창하는 만큼 더 넓어진 공간에 수소를 비롯한 원자들이 새로 생겨나서 우주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가 지금부터 아무리 더 커진다고 한들 우주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빅뱅 이론과 정상 우주론 두 이론은 거의 동시에 나타나서 박빙의 싸움을 벌입니다. 아니, 우주가 무슨 갑자기 빵 터지면서 생긴다고? 우주의 시작이 어딨어? 우주는 영원한 거지. 야, 그럼 니들은 우주 빈 공간에서 원자가 지 맘대로 생긴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 개나 줘버릴 거면 그냥 SF 소설을 쓰지 그래요. 야, 소설은 니들이 쓰고 있지? 빅뱅 이론도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 위반에 다 소설 아니야? 차라리 성경이 낫겠어. 빅뱅 이론과 정상 우주론 두 이론 간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이론 모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무려 35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64년 이 전쟁을 끝내버릴 완전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벌어졌는데 그 주인공은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어스 그리고 윌슨입니다. 두 사람은 고감도 혼안테나로 에코 위성의 신호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를 잡아봤더니 신호에서 잡음이 너무 심했던 거죠. 야, 이 뭐야 이거? 안테나 문제인가? 두 사람은 일단 안테나의 청결 문제라고 생각해서 안테나에 묻은 먼지, 낙엽도 치웠고요. 안테나의 둥지를 틀어버린 비둘기도 쫓아내고 비둘기 똥도 닦고 완전히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데도 신호는 잡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워낙 강해서 비둘기를 쫓아내 봐야 다시 돌아와서 둥지를 트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비둘기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자, 이렇게 둘기증을 죽이고 나서 다시 안테나를 다 닦았는데 그래도 잡음이 심한 거예요. 야, 이거 주변에 전파 간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주변의 모든 레이더 그리고 전파 방송을 제거해봤지만 잡음은 여전했습니다. 또 수신기의 열 때문에 전파 간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헬륨으로 영하 269도까지 이 수신기의 온도를 낮춰봤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두 사람은 안테나를 완전히 분리하고 재조립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고장난 부품도 전혀 없고요. 아니 시봉 도대체 뭐야?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하네. 안테나 고장도 진짜 아닌데. 두 사람은 이제 잡음 추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잡음은 예상보다 100배나 강했고 온 하늘에 균일하게 퍼져 있었어요. 이렇게 강한 전파가 온 하늘에서 균일하게 온다고? 이런 전파가 어떻게 지구나 태양, 우리 은하에서 날아와? 이거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없는 소음을 찾던 어느 날 펜지어스는 한 논문을 읽게 됩니다.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기고한 빅뱅에 대한 논문이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을 것이다. 그 에너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온도가 존재하며 관측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또 빅뱅 이론을 주장한 조지 가모프의 예측에 따르면 빅뱅 초기의 우주에는 에너지가 아주 크고 짧은 파장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주 공간이 빅뱅과 함께 팽창하게 되면 그 빛들은 우주 공간 전체로 고르게 퍼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빅뱅 초기의 빛은 파장이 늘어나서 에너지가 아주 작은 전파로 바뀌었을 거라고 하죠. 즉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에 고르게 퍼져 있고 파장이 길고 온도는 아주 낮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알 수 없는 소음? 모든 방향에서 잡히는 그 전파가 혹시? 뭔가 심상치 않죠? 두 사람은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전화를 해봤는데 프린스턴의 연구원들이 예측한 전파하고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전파가 그 성격이 일치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35년을 그렇게나 찾아 헤매던 빅뱅의 잔해 우주 배경 복사가 맞았던 겁니다. 아니, 전화통화 한 번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프린스턴의 딕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이론으로 예측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기 위해서 전파 망원경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마친 딕은 팀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었던 영광을 뺏긴 셈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펜지어스와 윌슨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죠. 그들이 직접 벨 연구소로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주고받고 서로 왕래도 많았다고 해요.
또 이제 두 팀은 하나의 팀이 돼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논문을 쓰기로 하는데요. 프린스턴의 딕 연구팀은 우주 배경 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썼고요.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와 발견에 대해서 논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빅뱅하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논문 두 편이 연달아서 올라오니까 당시 학계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138억 년 전 아주 먼 과거에는 빅뱅과 함께 우주가 시작됐다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빅뱅 이론이 정설이 되고 정상 우주론은 거의 폐기 처분됐습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자, 이것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지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주의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빅뱅 당시의 온도도 알아낼 수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 있고요. 초기 우주의 인력이나 물질이 얼마나 빨리 쌓이게 되었는지, 별과 은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같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별과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천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료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더 자세하게 관측하면 할수록 알아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1992년 코비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관측을 통해서 매더 박사와 스모트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2001년에는 WMAP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도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플랭크 위성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도 있죠.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점점 더 자세하게 관측이 되는 게 눈으로 딱 봐도 보이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관측할 수 있어요. 옛날에 TV로 이제 신호를 잡으려다가 보면은 치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런 화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TV 수신기로 우주 배경 복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빅뱅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도서 우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빅뱅,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주의 역사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영예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윌라 오디오북을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책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만 앉아서 책을 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무리 디지털 북이 많이 나왔다고는 해도 이 책이 디지털 형태로 모바일로 들어온 것 뿐이지 뭐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윌라 오디오북은 성우님들께서 직접 책을 들려주고 또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같이 나와주니까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하면 돼서 너무 편해요. 특정한 장소에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책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또 청소할 때, 그리고 특히 저는 운동할 때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운동할 때 음악을 듣거나 할 텐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책을 같이 읽으니까 공부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내가 정말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길거리의 시간을 내가 낭비하고 있구나,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을 들으니까 운전하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고 알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존의 디지털 북에도 봇들이 책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이 사실 한 10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듣고 꺼버리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봇이 들려주는 기계음이다 보니까 너무 부자연스럽고 딱딱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반면에 윌라 오디오북은 국내 최고의 성우진들이 책을 직접 읽어주니까 제 귀가 전혀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윌라 오디오북 제가 직접 한번 써보니까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윌라 오디오북 1개월 무료에 3개월 동안 50% 할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고요. 다음 영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